앞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과세 요건 중에서는 과세 표준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가장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그럼 뭐예요? 세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 꼽아봐라. 그럼 뭐예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왜? 복잡하거든요. 시험에 나올 것도 많죠. 자, 그래서 486페이지 과세 표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이 과세 표준의 출제자 의도는 487페이지 날개 박스 맨 위에 보시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공식이죠, 공식. 공식 암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 흐름도 암기하고 있나요?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보니까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과연 양도 차익 계산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자격증 하나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버려도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계산을 그럼 물론 이제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시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 저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 공시법의 측지법 한번 더 봐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 계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나 여하튼 나오기는 나오냐? 나오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었고, 자, 그래서 핵심은 이제 보면은 우리 양도 차익이 첫 번째 단계잖아요. 첫 번째 486페이지 왼쪽 페이지 보면 맨 위에 양도 차익이 이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 게 양도 차익이라는 첫 번째 순서가 나오잖아요. 항목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도 가액은 알겠죠. 얼마에 팔았다 이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필요 경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 그 항목이 여러 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 경비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출제자 의도는 계산 공식상 구성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죠? 암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486페이지 보면은 특히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놈들이 있죠. 필요 경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암기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 내용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86페이지입니다. 먼저 양도, 팔아치운 가격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양도한 가격, 줄여서 뭐예요? 양도 가액, 가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도 가액에서 예컨대 내가 이걸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10억이 양도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남았냐 이거가 중요한 거죠. 과세권자는. 그러면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래서 필요한 비용. 그래서 필요 경비. 비용이란 말 대신에 경비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빼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매출에서 그렇죠.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때리냐? 그건 아니에요. 인플레를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인플레. 그래서 우리 토지 건물의 경우에 이렇게 인플레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면은 장기, 3년이면 장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공제해 준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게 돼요. 그러면은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럼 그거에서 때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양도소득세가 우리 굉장히 큰 국부의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치가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빼준다. 세금 내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빼주면 비로소 이제 뭐예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거치죠. 그렇죠? 그래서 자, 파란 펜 먼저 빨간 펜 밑줄 하실까요?
맨 위에 오른쪽에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과세 표준단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빼주는 거 있죠. 자, 파란 펜 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되겠죠. 자, 먼저 보실까요?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은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게 되면 비로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런 이거를 암기가 돼야 되겠죠, 흐름도가.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필요경비는 다시 쪼개지네요. 그 위에 다시 보는 거예요. 480 맨 위에 필요경비 하얀색 되고 밑에 조그맣게 돼 있죠. 또 취득가액 플러스 협의일 또는 기타 필요경비로 돼 있죠. 기타 필요경비. 취득했을 때 들어간 돈이 있고 기타 잡비가 들어갔겠죠. 그것도 다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취득 또 밑에 보니까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비 이렇게 이제 또 쪼개집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487페이지 보니까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결국 취득가액 마이너스 기타 필요 경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취득가액,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그 필요 경비를 쪼개 보니까 다시 뭐예요?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타 필요 경비를 쪼개 보니까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가 나오죠. 그래서 기타 필요 경비는 쪼개 보면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또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양도가액은 뭐예요? 너 정말 얼마에 파느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지 거래가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한 가액으로 하겠죠. 실지 거래가액으로.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도 당연히 뭐예요?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다 실지예요, 실지. 그래야지 공평하죠. 합리적이고. 그런데 양도가액을 모를 수 있잖아요. 응? 어떻게 양도가액을 몰라요? 계약서 있죠. 모를 수도 있죠. 사람 살다 보면은. 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너 모르니까 우리 세금 안 걷겠다. 그럴 리는 만무하죠, 과세권자가. 뭐예요? 추측해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추측해서 계산! 줄여서 뭐 추계! 동계하계 추계가 아니라 추측해서 계산! 추계! 그래서 추정해서 계산한 결정을 한 그런 가액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추계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모르니까 실질가액을 모르니까 추계 결정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가액도 추계 결정이 나오겠죠. 당연히 기타 필요 경비도 뭐예요? 대충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계산 공제입니다. 개괄적으로 계략적으로 계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충 했으니까 찍었으니까 이것도 찍는 거죠. 그래야 합리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로 했으면 기준시가, 계산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양도가액을 갖다가 추계 결정했을 경우에 뭐를요? 양도가액을. 추측해서 계산한다는 것인데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을 몰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 매매 사례가액이 먼저고요. 이거를 먼저 해요.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액으로.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 우리가 지방세에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은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 국세에는 기준시가가 있죠. 그래서 기준, 표준 같은 말 아니에요? 과세권자는 최소한 이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 떼먹을 생각 마라. 탈루를 생각 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액은 뭘로 온다? 첫 번째가 매매사례가액, 두 번째가 감정가액, 세 번째가 기준시가. 이 우선순위에 섭니다. 그러면은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으로 하면은 당연히 취득가액도 뭐로 온다고요? 추계 결정으로 온다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가 아니라 요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감정가액 다음에 뭐예요? 환산가액.
환산해 준 별도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몰라도 돼요. 환산가액을 합니다. 그죠? 요게 들어간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4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하나 끼어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암기를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두 문자로. 그래서 매, 감, 기. 곧 이제 겨울이 되죠. 우리 시험 끝나면 매번 나는 감기에 걸려요. 양도가에. 양보나? 건강을 양보해요. 매번 감기에 걸린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 양도소득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감기. 매번 감기에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 매번 감기에 걸려요. 매번 감기에 걸려. 매감기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안 걸리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기에 잘 걸리고 이거 뭡니까? 문을 콩콩 닫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안다 환기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 안 걸려서는 매번 감기 걸렸으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 뭐예요? 환기 시켜야죠. 환기.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세포 공부하고 있다. 두 문자로 한번 해줘봅시다. 자,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은 뭐예요? 매감기. 취득가액 추계 결정은 뭐예요? 매감환기. 오케이. 맞으면 장땡입니다. 맞으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환산가액이 좀 어려운데요. 환산가액은 뭐냐면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득가액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뭐 한다고요? 환산가액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냐, 추계의 이거죠, 결정으로냐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이제 기준시가는 다 기준시가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공제가 이제 나오는데, 계산공제 요 놈은 어디 계시냐면은 488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표가 기타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이 나와요. 자, 계산공제에다가 검정펜을 밑줄 짝. 자, 그건 어떻게 한다? 토지 같은 경우 보니까 취득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에다 3%를 때려줘요. 오케이? 100분의 3을 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 미등기는 뭐예요? 미등기도 필요한 경비가 잡비가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그쵸? 믿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미등기는 486페이지 미등기 같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수 기본공제 안 해줍니다. 빵이야 빵. 그렇지만은 요 필요경비는 해준다는 거죠. 미등기 돈은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미등기는 대신 그쵸? 미우니까 0.3% 별로 안 쳐준다는 거예요. 계산공제를 해주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쭉쭉 나와 있죠? 그걸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암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우리 수험생은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죠. 3이고, 미등기는 0.3. 쉽네? 그 다음에,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니까 7%. 37?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그 외에는 1%.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고요. 그 앞팻말 있죠. 곱하기 해준 앞팻말. 앞말 있죠. 숫자는 기본이고 그 앞말이 있죠. 예컨대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죠. 근데 이걸 뭘로 바꿔버려요?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로 틀립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취득 시의 필요경비잖아요. 취득 시기의 필요경비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취득 당시가 들어가야지 양도 당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양도 당시는 양도가액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이제 무조건 암기하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자, 필요경비가 우리가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경비가 있다고 그랬죠? 기타 필요경비는 다시 이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필요경비가 잘 나와요. 487페이지. 자, 필요경비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짝. 여기의 핵심은 과연 그게 각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해당 여부를 구별할 줄 아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검정펜 취득가액.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자, 필요 경비가 들어갔는데요. 필요한 경비죠. 자, 취득 단계에 필요한 경비가 취득가액. 보유 단계 필요한 경비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양도 단계 필요한 경비가 그죠? 양도비라고 부릅니다. 양도 직접 비용이라도 부르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취득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들 쭉 나와 있고 비포함되는 것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실지거래가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입원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료세 이런 거 포함되지만은 재산세, 종부세는 포함되죠. 이거는 보유 단계죠. 취득 단계가 아니고. 취득가액은 뭐다? 취득 단계 발생하는 필요 경비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은 보유 단계에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안이 들어가겠죠.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비용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이게 인플레. 그러니까 이거 반영해 줘야죠, 비용에. 아, 그렇구나. 앞에 그 취득 시기의 의제도 마찬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 개념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러나 오른쪽에 보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감가상각비 필요 경비로 계산한 경비로 산입했다면은 그건 이중공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 또는 약정이자 상당해요. 자, 약정이자에다 깜장펜.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연체이자 있죠.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약정이자, 연체이자, 깜장펜 하십니다. 원래 주기로 했던 건 비용이 포함시켜주겠다. 그러나 네가 연체해가지고 한 건 뭐예요? 네가 잘못한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냐 이거죠.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소유권 확보에 의해서 소송 비용이라든지 화해 비용 이런 것도 취득가액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유 단계의 필요 경비가 있죠. 보유 단계. 보니까 자본적 지출액에다가 검증편 하셨죠? 보니까 고정자산에 우리 부동산의 경우죠. 우리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뭐 가치 증가 같은 경우는 뭐 용도를 변경해 줬다든지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그런 거 같은 말로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수익적 지출액은 아니라는 거.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현상 유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가치가 증가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형광등 걸었다. 이건 뭐예요? 현상 유지 비용이죠. 형광등 나간 비용까지 이렇게 공제받으려고 한다.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의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재산세에도 형광등 갈고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형평의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양도비, 양도 단계의 필요경비다. 그래서 양도 직접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쭉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 중개수수료, 다음 페이지 중개수수료 낸 게 있다. 그런 뭐예요? 그죠. 필요경비에서 세금 혜택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를 봤는데요. 그런데 486페이지에 필요경비 밑에 보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에도 적용, 이건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고가 주택 있죠.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뭐야? 왜 이걸 넣어놨지? 왜 이 고가주택은 이렇게 그죠? 양도 차익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이렇게 단순하게 해주지 않고 애초에 나온 양도차익에다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부호분을 해주냐 이거예요. 일단은 먼저 고가주택이 뭐냐. 우리 저기 취득세는 고급주택이 나왔었죠. 여기는 뭐예요? 고가주택. 그래서 48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날개 박스에 실지 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면 뭐예요? 고가주택으로 업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비과세 안 해줘요. 그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과세를 이 양반 1세대 1주택 똑같은 주택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좀 깎아주겠다. 깎아주겠다. 그 초과한 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나머지는 비과세 개념 아니냐 이거죠. 그러냐? 이렇게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은 그 양도차익은 이렇게 애초에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9억을 빼준 걸 곱한 거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비과세 안 해주는 대신에 또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1세대 1주택 491페이지 보면 비과세 1세대 1주택 나와 있는데 492페이지에 위에 동그라미 4번 고가주택 실지거래가가 9억을 초과한 주택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럼 뭐예요? 9억 원 초과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전부를 과세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항목인 이렇게 첫 번째 공식에 나오는 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 나오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주는 것이다. 그게 양도차익이다 해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양도차익에서 뭘 빼준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준다고요? 그러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6페이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에다가 그죠? 공제율을 보유기간별 또 공제율이 있어요. 그거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공제율이 뭐냐? 퍼센테이지겠죠. 489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나와 있죠. 거기다 파란 펜으로 밑줄 짝. 그래서 보유기간이 3년 일단 이상이어야 되네요. 3년 이상이어야 돼요.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가업을 상속했다.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이 취득일을 갖다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을 해줍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 돌아가신 분이 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가산을 해줍니다. 기산을 한다. 거기서 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보유기간을 길게 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제율이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하고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나와 있죠.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대표적인 경우가 고가주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허위계약서 작성해서 걸린 주택. 그죠? 그 다음에 2년 보유 충족해야 되는데 그 미충족한 주택은 이렇게 또 공제를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은 토지 건물 2주택 이상이죠. 자,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곱하기 3년부터 해서 10년까지 되죠. 거의 곱하기 3% 오면 나와요. 그러니까 예컨대 10년이면 곱하기 3하면 30% 나오잖아요. 쭉쭉. 그런데 3년은 9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년 곱하기 3%면 9%잖아요. 근데 9%가 아니고 10%. 그러니까 미니멈 10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니멈 10부터 10은 기본으로. 나머지는 곱하기 3만 하면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곱하기 8%. 38에 24. 10 곱하기 8은? 계산이 잘 안 되죠? 80.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하나 써주시면 좋겠네요. 공제율에 1세대 1주택 외 자산은 밑에다가 년 곱하기 3% 써주시면 좋겠네요. 단 3년만 10%. 그리고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연 곱하기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거를 곱해주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다가. 그런데 그거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486페이지에 토지하고 일단 건물이어야 돼요. 우리 1급으로의 토지 건물이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 건물이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보유에다 검정펜. 3년 이상 보유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 보유해요. 요거는 뭐예요? 3년 이상 보유해요. 숫자 다르죠? 그리고 보유하고 거주는 또 개념이 다르죠. 보유는 등기부상 내 걸로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거주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유에다 검정펜. 3년 보유에다 검정펜. 그래서 2년이 아니고 3년. 보유지 거주가 아니고 보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등기가 또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등기 같은 경우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일단 비적용되는 경우 보니까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아니죠. 우리 1그룹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그룹에 기타 자산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토지하고 건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 검정펜, 이건 좀 중요합니다. 아니죠. 왜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라고 했잖아요. 이거 등기가 안 됐으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미등기임에도 미등기로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적용을 해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그러한 경우가 496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 불이익 나와 있죠.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미등기임에도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예요? 비록 미등기이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고의적인 그런 미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검정펜, 다시 486페이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검정펜. 자, 요것도 뭐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는 것이죠.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비사업용.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그 다음에 국외자산. 안 해주는 것입니다. 왜 안 해주겠어요? 등기돼야 되는데, 해외에서 뭐 등기되는 국가, 안 되는 국가, 그거 구별하려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또, 너무 힘들죠. 그거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귀찮아. 그래서 뭐예요? 국외자산을 안 해줘, 우리는. 그렇죠? 국외자산 너가 기여한 바가 뭐 어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여기다 투자했어 봐. 우리나라 경기가 활성화됐지.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외자산 안 해줍니다. 그래서 비적용되는 경우 이거 알아야 되겠네요. 특히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가 이제 조문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 소득세법에. 그러나 나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왼쪽 적용되는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밑에 보니까 고가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렇게 또 혜택을 줘요. 애초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줘요. 양도 차익이 아니고 뭐예요? 양도가액이 이렇게 기준이 된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은 비로소 뭐예요?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때리냐, 세율을 때리냐, 그게 아니라 기본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주면은 비로소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를 보니까 각각 연간 250만 원씩 공제해 주는데요. 250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하다. 소득별로 각각 250만 원이다. 소득별. 즉 소득이라는 건 그룹 있죠. 그룹별. 우리 485페이지 있죠. 각각 그룹별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같은 말로 소득별이다 이거예요. 근데 소득자별로 하면 안 돼요. 소득자별로 하면 다른 말이죠. 소득별이냐 소득자별이냐. 소득하고 소득자는 다른 개념이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 자산별로 해준다면 다른 거죠. 그룹별이라고요. 양도 자산별에도 틀려요. 그래서 좀 말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되는 거 보니까 고가주택에도 적용이 되고요. 기본으로 해준다 이거예요. 다 해준다. 그런데 안 해주는 놈이 있죠.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했다는 건 왜 미등기를 했겠어요? 양도소득세 탈루하려고. 세금 떼먹으려고 하는 도둑한테 누가 기본적인 공제를 해주겠습니까? 너는 끝까지 내가 죽이겠다 이거죠. 그래. 제일 미운 애를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우리가 너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이 된 애죠. 우리나라 기본인 우리 국민한테 해주는 것이지 비거주자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미등기 양도 자산에다 검정펜으로 밑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 흐름들을 쭉 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제일 미운 놈이 누구예요? 미등기. 그러면 말이죠.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이코르 양도 차익이다. OX? 다시 한번.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이다. OX? O죠.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주죠? 양도소득 기본 공제 안 해줘. 빵빵이에요.
빼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럼 뭐예요? 첫 단계에서 끝나는 거죠, 걔는.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 금액 있죠.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 줄 때 가장 나중에 공제해 주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OX? O라고 하면 안 되죠. 가장 나중에 공제해 주는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어떤 함정에 빠지는 경우였다. 통념에 빠지는 가장 낮은,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만 기억나. 가장 낮은 뭐였지? 가장 낮은 맞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있었어. 그것만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물어본다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알려면은 정확히 알아가는 거죠, 출제자가. 다시 488페이지 이제 다 봤고요. 488페이지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로에 보니까 미등기 자산과 비삼인소진 제외다.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자산만 제외죠. 그 다음에 공제 방법도 자산별이냐 그룹별이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제 순서도 이렇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489페이지 양도소득에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놈이 나와있죠. 부당행위 계산이다. 그렇죠? 자, 거기 부당행위 계산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 뭐냐면은 이놈은 어떻게 해서든 양도소 조금 내려고 했네. 그런 거 안 봐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소득세법 101조 내용인데 보니까 납세지, 우리 이제 소득세는 주소지가 되는 거죠. 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원래 이제 이거 계산을 누가 해서 내는 거예요?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가지고. 근데 뭐예요? 그 계산을 부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계산 행위를. 그럼 너 못 믿겠다. 내가 계산하겠다. 과세권자 내가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 특수관계, 자기 친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종업원 이런 사람한테 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이게 보통 그죠? 예컨대 시가가 못해도 한 10억이야. 그런데 뭐야? 5억에 팔았대. 그죠? 말이 됩니까? 5억에 양도했대. 야, 우리 그거 안 믿었죠? 야, 이거 못해도 10억 원인데 어떻게 5억에 파냐? 너 돌았니?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너 못 믿어. 내가 해서 확실하게 양도소득세 내가 챙기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인정되는 때는 그죠?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누가 계산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과세권자로 볼 수 있겠네요. 과세권자가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부당 감소시키는 인정되느냐 보니까 시가와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가, 즉 양도가액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또 제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한테 이렇게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2월에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배우자, 직계 존비속 2월 과세 나있죠. 날개박스. 거기에 2월 과세에다가 파란패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남편하고 부인이 있는데 말이죠. 남편이 이제 취득을 3억에 했어요. 부인할 때 이제 한 5억이죠. 증여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배우자, 증여세 내야 되는데 안 내죠. 배우자는 엄청 많이 공제가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부인이 남한테 이렇게 양도를 했어요. 5억에 양도를 했어. 그럼 빵이잖아요.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거죠. 우리 못 믿어. 무슨 얘기예요?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거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에는 2월 과세한다. 이혼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언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애초 증여자 그 남편의 취득일부터 계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루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484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말이죠. 484페이지 거기 증여받은 날이 있는데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초 증여자의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그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양도소득 걷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을 조금 더 줄여보기 위해서, 떼먹기 위해서 너네가 친족이라든지 아는 사람 이용해서 이러겠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부당이익 계산으로 해서 때리겠다. 그래서 세금 걷겠다. 그리고 친족이 아니고 이제 제일 가까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 하겠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2월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절대 세금 너네한테 뜯기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사망에 제2항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그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죠? 대신에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과세요건의 과세 표준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세율이죠, 세율. 자, 세율 볼까요? 490페이지. 세율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자, 세율을 보니까 1그룹, 2그룹 이렇게 쪼개서 나오는데, 자, 기본적인 세율이 6에서 38%입니다. 6에서 38%. 그래서 밑에 초과 누진 세율이 있죠. 그래서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단계가 5단계가 있죠. 여기에 죄송한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4번 동그라미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체킹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으로, 제 실수로 체킹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그거 1억 5천만 원으로 고쳐주십시오. 1억 5천만 원. 제가 이제 요 교재가 이게 오탈자도 있고 또 개정된 사항이 추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오탈자 또 개정 사항까지 해서 별도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촬영해도 괜찮죠? 괜찮으시답니다. 감독님 이제 집 못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 카페 끝까지 그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그거까지 꼭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5번에 1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초과했을 때. 그래서 6%에서 38%까지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기본세율에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거기 초과 누진세율이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보니까 차등 비례세율이죠. 자, 차등 비례세율이다 파란펜. 자, 부동산 우리는 중요하죠.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중요하죠. 자, 보니까 미등기는 역시 제일 미워해. 끝까지 미워합니다. 끝까지. 그죠? 뭐 안 줬어요? 장특공 안 줬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안 해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율도 70%. 너 죽어버려! 이거죠. 70% 때 거의 다 뱉어내는 거죠. 70%입니다. 미등기 자산은 뭐예요? 70%. 그 다음에 등기가 됐다면은 1년 미만이면 50%. 그렇지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뭐예요? 40%. 그래서 주택 거래가 아파트가 굉장히 거래 시장이 침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죠.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결국 주택이 되는 거니까 같이 해서 4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이면 40%.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 적용해 준다. 6에서 38%를 적용해 준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이면은 6에서 38%. 그 다음에 기타 자산도 6에서 38%. 근데 이 그룹에서 중소기업 위의 법인의 주식은 각각 이제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여주는 30, 그 이외의 주식은 20,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은 중소기업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 해서 차등 비율. 뭐 주식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지만 이 부동산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 차등 비례수 그 수치까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니까 말이죠. 할증세율이라고 했죠. 우리가 10% 할증세율, 10%,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이니까 10% 할증세율이죠. 그래서 쭉 보면은 지정지역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투기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데는 거기에서 1세대 3주택.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비사업용 토지. 요거 할 때는 뭐예요? 10% 할증세율을 때리겠다는 거죠. 예컨대 기본세율이 6에서 38이잖아요. 그럼 10 하면은 16%에서 48% 이렇게 10% 할증세율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다. 그래서 이 탄력세율 우리 앞에 총론 파트 412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뭐예요? 탄력세율이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가장 중요한 과세 요건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정리했습니다.